오늘입니다. 예. 11월 들어서 쌀쌀함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죠. 항상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온오프라인이 되면서 여러분들과 월요 메시지로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주 정도 있다고 본다면 첫 번째 주는 행복하기, 두 번째 주는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하기, 세 번째 주는 건강하기, 네 번째 주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움을 쌓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혹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주 11월 7일 월요 메시지는 행복하기입니다. 제가 행복하기와 관계되어서 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할 수 있지만 안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죠.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책인데요. 72년간을 연구했다라는 거죠. 물론 72년이라면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72년이면 한 살 때 연구 시작해서 72살 때 발표됐더니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세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 하죠. 이거 누가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했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소유하고 성장하고 가지고 그죠? 내가 원하는 부분에까지 이게 직급이 상승되거나 성취를 올리면 행복할까? 그것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물은 사람도 동물도 똑같습니다. 춥고 배고프다가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누구나 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일반 동물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가 쭉 유지가 되면 그 친구들은 계속 행복해요. 그래서 뭔가 더 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만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행복한데 그게 1년, 2년, 사람에 따라 3년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복도가 이게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더 행복해지지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끊임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숙명인가? 그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건가에 대한 그 행복의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지 못하고 혹은 되게 상황이 안 좋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위가 되게 높아도 내가 원하는 부분에 성취가 되어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건 있습니다. 70이 다 되었는데 누군가는 80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막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표현을 스피노자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나이 70인데 뭘 하겠어? 곧 죽을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제가 환절기가 되면서 상가집을 참 많이 가게 되는데요. 보통 돌아가신 분들의 연세들을 보면 보통 80, 90 이래. 좀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80, 90 이렇더라고요. 90 넘어서 사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죽을 때쯤 되면 한 40년 뒤가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100세가 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한테 마이크로바이옴 나오면서 훨씬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70이 되어도 혹은 80이 되어도 내가 내일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혹은 내일이 기대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젊게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말을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꿈이 없는 사람 25세 죽어서 80에 매장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미 그는 25세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생존만 할 뿐이지 인간다운 삶을 행복도를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큰 목표가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작은 행복도를 높여가는 거죠. 제가 요즘 나름대로 제 친구들하고 상가집을 이렇게 가면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누구라고 특정 지을 수 없지만 어떤 모 다이아몬드 상가집에 갔는데 좀 늦게 갔어요. 제가 11시 반쯤 돼서 이제 좀 미안하죠.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상가집을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연배가 한두 살 차이 나는데 저기에 이제 나이 되게 많으신 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천쯤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반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이런 물어봤더니 사촌인데 동갑이래요. 근데 그분은 되게 좀 연세가 있어 보여요. 이 다이아몬드 리더는 저랑 비슷해 보이죠. 되게 젊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요즘 아메이를 하는 우리들은 실은 이게 젊음을 좀 유지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밖에서도 그런 분들 많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요번에 파이터 에센스 나오신 거 아십니까? 파이터 뉴트리션 시럼. 그전에는 제가 부스팅 인퓨전을 썼거든요. 제가 저녁에 화장품이라고 바르는 거는 세수하고 스킨 바르고 부스팅 인퓨전 바르고 스프림 렉스 좀 있어 보이죠? 스프림 요 세 개밖에 안 발라요. 뭐 특별한 관리를 거의 안 해요. 물론 저희 딸을 위해서 더마 케어로 그저 클렌징도 하고 이게 다 해줍니다. 여드름이 한참일 때라서.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도 피부가 좋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뉴트리션 시럼을 쓰면서 부스팅 인퓨전이 안 나오니까요. 바꾸면서 이거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세수하면요. 제가 느끼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박주희 리더님이 이 펌핑이 너무 어렵다. 손가락 힘 키우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제가 이거 하면서 바르면서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실제 제가 느끼니까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그죠 누군가를 만나서 뭐 무슨 미팅을 하다가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살짝 보면 이전보다 톤이 좀 밝아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재밌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런 거 하나하나 재미를 느껴가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신규분 파트너가 당신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느냐, 책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이전에는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잠자리 약간 눈 뜨면서 화장실 갔다 와서 침대에서 책 하나 펴서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보고 뭐 생각하고 이랬었는데 그죠? 52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침침해서 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바꿨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게 패드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이제 이북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패턴을 바꿨어요. 근데 그 패턴,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는데 아주 심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노안이 저희 관리하니까요. 노안이 오는데 그 시간을 즐길 수 없다면 다른 시간을 좀 바꾸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내일보다 1년 뒤가 5년 뒤가 10년 뒤가 기대가 되는 삶을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 가는데 너무 크고 원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서 내가 나를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해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 실제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느낄 거예요. 물론 얘는 뭐 2개월, 3개월 정도를 해봐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배운 그 이론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뚱뚱한 지에 있는 장내균을 날씬한 지에 옮겼더니 이게 뚱뚱한 지의 균 때문에 날씬한 지가 뚱뚱해지더라 뭐 이런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장에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대변 채취를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해서 내가 이거 먹고 있는데 내 몸의 변화를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체력은 어떻고, 피곤함은 어떻고, 피부는 어떻고, 뭐 대변 장 보는 건 어떻고, 이런 걸 느껴보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느낌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하죠.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차 다도 우리 안나령 리더님께서 선물해 주셔서 너무 좋아서 보이차를 끓여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차를 데피고 물을 넣고 우리여서 다시 따라주고
근데 찻잔이 작으니까 또다시 따라줘. 이걸 계속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요. 이거 제가 한 5년, 7년 전에도 시도해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나고 안 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첫째, 둘째는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그래서 내일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나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신다면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고 또 구상하고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기대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도달해서 행복하고 도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고, 가지면 행복하고 가지지 못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즐거움을 느끼신다면 아마 이 부분이 익숙해지신다면 그쵸. 행복의 조건, 하버드 연구 72년의 연구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 내내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시는 한 주가 되신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